자, 안녕하세요. 신쌤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미적분 제4단원 삼각함수 덧셈 정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원래는 삼각함수의 이제 미분을 궁극적으로 이제 배워야 되는데, 삼각함수 미분을 배우기 전에 삼각함수 극한을 배워야 되고요. 삼각함수 극한을 또 배우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제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수학 1에서 삼각함수를 배웠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된, 그러니까 약간 업그레이드된 삼각함수에 대한 몇 가지 성질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원이 삼각함수 미분, 극한 이런 걸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념 1번부터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새로운 삼각함수 3개를 먼저 정의하고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긴 3개의 친구에 대해서 쌤이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좀 하고 들어갈 건데, 자, 오른쪽 제 그림에서 원점 5에서 x축의 양의 방향을 10초선으로 하고 그 일반각의 크기 세타 같은 동경 OP가 있을 텐데, 그게 이제 이 원이랑 반지름이 r인 원이랑 만나는 점을 x, y라고 할 때 우리가 삼각함수를 어떻게 정했었죠? 수학 1에서 우리가 삼각함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 세타를 이렇게 정했지. 사인 세타는 r분의 y,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그리고 탄젠 세타는 x분의 y로 정했죠. 자, 이제 3개의 함수를 정할 건데, 요렇게 생긴 친구, 요거 이제 한글로 코시컨트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코시컨트 세타 이렇게 읽으면 되는데, 이것은 사인 세타를 그냥 역수를 취한 거예요. 그래서 사인 세타가 이제 r분의 y이기 때문에 코시컨트는 y분의 r이라고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시컨트 세타라고 하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코사인 세타를 역수 취한 거예요. 그래서 r분의 x가 원래 코사인 세타였으니까 얘는 x분의 r로 정의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친구는 코탄젠트 세타라고 읽어요. 그래서 탄젠트 세타 역수 취한 거고 y분의 x로 정의를 합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가 시컨트고 여긴 코시컨트잖아. 그러니까 얘는 C로 시작하고 얘는 S로 시작을 해서 마치 시컨트 세타 하면은 뭔가 사인 S니까 사인을 뒤집은 것 같지만 코사인을 뒤집은 거고요. 얘는 코시컨트는 반대로 사인을 뒤집은 거라서 암기하는데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자, 하지만 자, 주목해 주세요. 시컨트는 코사인을 뒤집은 거고 코시컨트는 이제 사인을 뒤집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탄젠트는 이제 코탄젠트니까 얘는 그냥 탄젠트 뒤집은 거라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그냥 역수로 정의를 한다라고 해서 3개의 코시컨트, 시컨트, 코탄젠트가 있다라는 거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시컨트 390도. 그러면 시컨트는 아까도 말했지만 코사인을 뒤집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코사인 390도 분의 1이랑 똑같고요. 이제 우리 사인 코사인은 이제 360도마다 이제 주기가 360도잖아요. 그래서 360도만큼 빼도 되기 때문에 얘는 코사인 이제 30도 분의 1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 그래서 그거 뒤집은 거니까 루트 3분의 2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탄젠트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요거는 이제 탄젠트 마이너스 3분의 파이를 그대로 역수 취한 거예요. 그쵸? 그리고 탄젠트는 마이너스가 밖으로 빠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탄젠트 3분의 파이분의 1이라고 하면 되고, 이제 요거는 탄젠트 3분의 파이가 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시컨트 4분의 5파이에는 이제 사인 4분의 5파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자, 4분의 5파이 같은 경우에는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죠.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3, 4분면 가기 때문에 사인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4분의 파이랑 값이 똑같아. 그래서 얘는 이제 2분의 루트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2분의 2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얘는 마이너스 루트 2로 조금 더 쉽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이게 지금 풀입니다. 원점 5와 점 P 마이너스 12,5를 지난 동경 OP가 나타낸 각의 크기를 세타를 했을 때 코시컨트, 시컨트, 코탄젠트를 구해달래요. 그러면 일단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그림을 그리면 자, 요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12,5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2,5 여기, 자, 여기를 지나는 요 점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13이에요. 그죠? 왜냐면 5, 12, 13 피타고라스 수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코시컨트 세타부터, 코시컨트 세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인 세타를 뒤집은 거야. 그래서 y분의 r이 정의예요. 그래서
그래서 y가 5고 r은 13 이렇게 됩니다. 그쵸? 시컨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를 뒤집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를 뒤집은 건 x분의 r을 말하는 거니까 x는 마이너스 12분의 13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 코탄젠트는 탄젠트 뒤집은 거. 원래 탄젠트가 x분의 y였으니까 얘는 y분의 x야. 그지? 그래서 y가 5고 얘는 마이너스 1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개념 2번. 그 아래 개념 2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인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두 개가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요거 두 개죠.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었다. 그치?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또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이랑 합치면 1이었다. 요거 우리는 알고 있었죠. 자, 이제 새롭게 이제 3번이랑 4번을 볼 건데 3번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는 시컨트 제곱 세타랑 동일하대요. 자, 증명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1을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코사인 제곱 세타로 바꿀게요. 어차피 약분되면 1이죠.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여기 보면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 얘는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바꿀게. 그러면 둘이 합치면 코사인 제곱 세타는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는데 얘는 2번 성질에 의해서 이게 1로 바뀌죠. 그래서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이고요. 이건 코사인 세타 분의 1 역수 취한 거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시컨트 제곱 세타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4번 성질도 마찬가지로 쓸 수 있어요. 1 플러스 코탄젠트 제곱 세타는 자, 여기서는 1을 사인 제곱 세타 분의 사인 제곱 세타를 바꿀게. 그 다음에 코탄젠트 제곱 세타 같은 경우에는 코탄젠트가 탄젠트 뒤집은 거니까 얘는 사인 제곱 세타 분의 코사인 제곱 세타로 바꿀 수 있고요. 이제 통분이 이미 돼 있으니까 둘이 더하면 이렇게 되고 역시 위에가 1이죠. 그래서 얘는 사인 제곱 세타 분의 1이고 이것은 사인 세타 역수 취한 거의 제곱이니까 결국에는 코시컨트 제곱 세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3번입니다.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자, 드디어 이 단원의 목표인 삼각함수 덧셈 정리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게요. 자, 삼각함수 덧셈 정리. 덧셈 정리라는 게 이제 뭐냐면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인 이렇게 x 사인 y 이런 거는 잘 알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사인의 x 더하기 y 이건 과연 무엇일까? 이거예요. 그래서 덧셈 정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만약에 속 편하게 그냥 사인 x 더하기 사인 y 이렇게 그냥 찢어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치?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함수는 그렇지 않죠. 예를 들면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2x 같은 경우에는 2x 플러스 y 같은 경우에는 얘는 곱하기로 정의가 돼버리죠, 그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이런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에 이제 만약에 a 플러스 b 이렇게 덧셈의 형태가 올 경우 얘는 각각 이제 쪼개서 더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2ab를 더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나오잖아. 그럼 이번엔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런 식으로 x 더하기 y가 나올 경우에 과연 이게 어떻게 될까? 이 고민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결론을 쌤이 적어놨습니다. 여기 적어놨는데 엄청 복잡하죠. 예를 들면 사인은 알파 플러스 베타 같은 경우에는 사인 알파 더하기 사인 베타로 하면 좋겠지만 사인 알파에 코사인 베타를 곱한 다음에 또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곱하고 그걸 더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코사인은 요렇고 탄젠트는 막 이렇게 분모 나오고 난리 났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덧셈 정리인데 굉장히 복잡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암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암기를 해야 돼요. 근데 암기를 할 때는 어떻게 암기하냐? 여기 나와 있죠. 쌤이 적어놨는데 암기를 할 때는 아래처럼 주문을 외우듯이 여러 번 반복해서 꼭 암기합시다. 그래서 일단은 덧셈만 암기해요. 그러니까 뺄셈은 어차피 그 덧셈에서 부호만 바꾸면 되는 거기 때문에 덧셈할 때 암기하는데, 자, 사인 알파 베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외우냐? 사코코신. 왜? 사코코신이에요. 그래서 사코코신. 그냥 계속 반복해서 외워야 돼요. 사코코신. 그리고 무조건 알파 베타예요. 무조건. 그래서 사코코신. 이렇게 외우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같은 경우는 코코마 사사. 중간에 마가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얘는 요 마이너스 코코마 사사예요. 그래서 코사인 같은 게 좀 특이하게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여기에 보면 마이너스면 여기가 플러스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코사인 좀 반대고요. 그 다음에 사인은 이제 똑같아요. 플러스면 플러스고 마이너스 마이너스야겠죠. 그 다음에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탄젠트는 위에는 동일하고 아래는 반대예요. 그죠? 그래서 요 정도. 그래서 코코마사사 이렇게 외우고 똑같이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탄젠트 같은 경우는 1마 탄 탄푸탄 아니면 뭐 이렇게 외우기도 하고 아니면 1마 TT T푸T 이렇게 뭐 암기하는 사람도 있고 사실 암기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뭐 쌤은 1마 탄 탄푸탄 그래서 1마 탄 푸가 뭐냐면 플러스를 굉장히 구수하게 발음한 거예요. 그래서 탄푸탄 이렇게. 그래서 1마 탄푸탄 아니면 이게 좀 힘들다 그럼 1마 TT T푸T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고 이제 마이너스가 붙은 거는 이제 반대로 따라가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만약에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 하면 그러면 원래 1마 TT T푸티잖아. 그치? 그럼 얘는 이제 반대로 1푸 탄마 탄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부호가 반대지.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이제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그다음 위에는 부호가 그대로 따라가니까 탄마 탄 이렇게 되는 거 알겠죠? 그래서 플러스를 제대로 외우면 그대로 바꿔주기만 하면은 이제 마이너스 버전도 외울 수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덧셈 정리를 한번 증명을 지금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덧셈 정리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쌤이 두 가지. 한 번은 단위원을 이용해서 증명할 거고, 한 번은 이제 도형을 이용해서 증명을 할게요. 증명 과정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제대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덧셈 정리 증명 단위원을 이용해서 증명을 할 텐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 먼저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원위의 점표현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짝 볼 건데 수학 1에서 잠깐 했던 내용이지만 뭐냐면 간단해요. 만약에 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어떤 세타만큼 이루는 그런 동경이 있어요. 지금은 쌤이 1사분면으로 지금 만나게 했는데 이게 지금 2사분면, 3사분면과 관련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 만나는 이 점 있죠. 이 점 P를 쌤이 A, B라고 한다면 그러면 알다시피 코사인 세타 같은 경우에는 R분의 A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인 세타는 R분의 B예요. 그죠? 이거 삼각함수 정의에 의해서. 근데 요거를 이제 잠깐 바꾸면 결국에는 요 R을 1로 넘기면 결국 A라는 애는 R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B라는 애는 R 사인 세타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점을 R과 코사인 사인으로 바꾸면 얘는 R 코사인 세타 얘는 R 사인 세타가 됩니다. 아시겠죠? 특별히 이게 만약에 반지름이 1이라면 즉 단위원이라면 단위원이라는 가정하에는 요게 그냥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바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원위의 점표현법을 먼저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다시 증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위의 점표현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P라는 애는 이만큼이 지금 현재 알파거든요. 알파만큼 같기 때문에 그래서 점 P의 좌표는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위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R은 1인 상태라 그냥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점 Q 같은 경우에는 베타만큼 같으니까 얘는 코사인 베타, 사인 베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맞나요? 자, 그러면 쌤이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PQ 길이를 쓸 건데 PQ 길이를 어떻게 쓸 거냐면 먼저 이제 PQ 길이를 두 가지 방식으로 쓸게요. 첫 번째는 점 P와 점 Q의 이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있죠. 그래서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풀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쌤이 풀 거예요.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요. 자, 이제 이렇게 할 건데 점 P와 점 Q 사이의 이제 거리 공식 같은 경우에는 루트 두 개 이용하는 거니까 얘는 이제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코사인 베타의 제곱 플러스 사인 알파 마이너스 사인 베타의 제곱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요거 정리하면 루트 자, 여기 코사인 제곱 알파랑 사인 제곱 알파랑 더하면 1이죠. 여기 코사인 제곱 알파랑 사인 제곱 알파랑 더하면 1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또 코사인 제곱 베타랑 사인 제곱 베타랑 더하면 또 1이에요. 결국 남는 건 요거랑 요것만 남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쓸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 코사인 알파 이제 코사인 베타 이렇게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2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 같은 경우에 코사인 법칙은 뭐였냐? 코사인 법칙은 이것의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배의 이거 그리고 요 사이값 코사인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건 어떻게 되냐면 자 결국 PQ의 제곱 요거의 제곱은 요거 제곱 근데 요거 제곱이 1이야. 그래서 1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요거 1제곱이야.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2배의 양 사이드가 또 1이고 요 사이각은 알파에서 베타를 뺀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PQ 제곱한 거기 때문에 결국 루트를 또 씌워야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루트는 다 날립시다. 똑같이 루트 있으니까 똑같이 날리면 그럼 정리를 하면 결국에는 요 왼쪽 식은 마이너스 2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2 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되고요. 다음 이쪽 식은 2 마이너스 그리고 여기는 2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쌤이 코사인 제곱 알파랑 사인 제곱 알파가 이제 더하기 1이었으니까 여기가 2가 추가됐네. 그래서 여기 2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2가 지워지고 마이너스 2를 이제 나눠줄게요. 그러면 결국 남는 식은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순서 거꾸로 쓸게요. 그러면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그다음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코사인 이제 마이너스 공식을 쌤이 증명을 했죠. 요 공식을 증명했어요. 지금 맞죠? 그래서 증명이 됐고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를 대입할게요. 베타 대신에 베타를 마이너스 베타를 대입을 하면 그럼 여기 있던 알파 플러스 베타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대신에 이제 마이너스 베타가 들어갈 건데 어차피 코사인은 마이너스가 무시되기 때문에 얘는 그냥 코사인 베타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사인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 들어가면 마이너스 밖으로 빠지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코사인 덧셈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인은 어떻게 증명을 하냐. 사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식 있죠. 이 식에서 쌤이 사인은 요 식에서 이제 알파 대신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대입할게요. 알파 대신에 그러면 여기 어떻게 바뀌냐. 코사인 알파 대신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괄호로 묶이면 이렇게 돼요. 그죠? 맞나요?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알파 대신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여긴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요거 똑같이 할게요. 그러면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여기 사인 베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요거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이거 우리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별표는 요건 사인 별표로 바뀌죠. 또 반대로 이제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별표는 코사인 별표로 바뀐다는 거 수학 원에서 배웠죠.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되냐. 얘를 별표 칙하면 되니까 얘는 이제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될 거예요. 맞죠? 맞나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코사인 2분의 파이 사인으로 바뀌죠. 그래서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가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부호실수를 했네요. 여기 플러스니까 여기 플러스죠.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코사인 알파 얘는 사인 베타.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사인 덧셈 정리 쌓고 코신을 증명했고 이제 여기서 또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를 대입하면 이제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사인 알파 어차피 이 친구는 음수 무시하고 얘는 음수가 밖으로 나가니까 이렇게 그래서 사인 덧셈 정리도 이렇게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를 증명을 시켜놓고 이렇게 나머지는 이제 각을 변환시켜서 증명하는 겁니다. 쌤 탄젠트는요. 탄젠트는 그 다음 증명에서 증명을 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단위원을 이용해서 덧셈 정리를 증명했고 이제 도형을 이용해서 증명을 해볼게요. 자, 도형을 이용해서 덧셈 정리를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아이디어를 이용할 거냐? 일단 쌤이 여기의 길이를 1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직사각형이에요. 직사각형에서 이제 여기에 직각삼각형이 딱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길이가 1이면 자, 이 길이는 뭐가 되냐? 이 길이는 코사인 베타가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 이렇게 있으면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다. 그럼 빗변의 길이 쌤이 r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 그러면
이 빗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빗변의 길이를 끼고 있는 이 친구의 길이는 r 코사인 세타라고 하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이거를 네모라고 한다면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이거분의 이거니까 r분의 네모잖아. 그러니까 r을 1로 넘기면 네모는 r 코사인 세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쪽 길이 남은 이제 빗변이 있고 세타가 있으면 그 세타랑 먼 쪽에 있는 이 거리는 마찬가지 방법으로 r 사인 세타라고 해주면 돼요. 지금 현재 길이가 1이기 때문에 얘는 코사인 베타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사인 베타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빗변이 있다. 그러면 빗변을 끼고 있는 친구는 빗변에다가 코사인 세타 곱해주면 되고 빗변을 끼고 있지 않은 쪽은 빗변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돼요. 요건 이제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고 자 그러면 이렇게 되고 그럼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 보면 이번에는 이 직각삼각형 볼게요. 그러면 얘는 이게 코사인 베타잖아. 여기에 알파죠. 그러면 이게 빗변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코사인 알파만 곱해주면 얘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코사인 베타 빗변에다가 이거 알파 코사인 알파를 곱해주면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요 빗변에다가 사인 알파를 곱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여기는 코사인 베타 사인 알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맞나요? 자, 이거 설명을 위해서 이거 두 개 위치 바꿀게요. 어차피 상관없죠. 자, 상관없죠. 그 다음에 얘도 위치 바꿀게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여기 보면은 여기가 지금 현재 알파죠. 그쵸? 그럼 여기가 현재 90도죠. 그러면 여기가 90도니까 요거랑 두 개 더하면 90도예요. 동그라미랑 세모랑 더하면 90도인데 현재 여기가 90도니까 얘가 세모라는 거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각이 똑같아.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가 알파였던 거죠. 자, 여기가 알파예요. 그러면 얘가 또 빗변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이 사인 베타에다가 요거 코사인 알파 곱해주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되겠죠. 그다음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요 빗변에다가 요거 사인으로 곱해주는 거니까 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돼요. 맞나요? 자, 이제 다 했고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보조선 하나만 딱 그을 건데 보조선 어떻게 그을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보조선 그어볼게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부터 이 직각삼각형을 쌤이 지금부터 관찰해 볼게요. 이 직각삼각형, 큰 직각삼각형.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됩니다. 맞죠? 그러면 얘가 알파 플러스 베타고 그리고 여기 길이가 1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맞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맞나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지금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길이는 보세요. 요 전체 길이에서 이 길이만큼 빼준 거죠. 근데 전체 길이가 이거고 그 다음에 이거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이거니까 저거 두 개를 빼주면 돼. 그래서 결국에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에서 사인 알파 사인 베타를 빼주면 되는데 이게 놀랍게도 코사인 덧셈 정리죠. 코코마 사사 그쵸? 그래서 코사인 덧셈 정리 증명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번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지금 구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할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기로 했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요거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요거 두 개 더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하면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 코 코 신 이렇게 삼각함수에서 사인 덧셈 정리까지 증명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도형으로도 증명을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자 이제 탄젠트 증명 안 했죠. 그래서 탄젠트만 증명할게요. 자, 탄젠트 어떻게 증명하냐? 탄젠트는 알파 플러스 베타 그럼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잖아. 그래서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분의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예요. 그죠? 그래서 그대로 대입하면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그 다음에 사인 알파 사인 베타 그대로 대입할게요. 분의 요것도 그러면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그 다음에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제 뭐 할 거냐면 이 친구 있죠. 이 친구로 지금부터 분모 분자 나눠줄게요. 그래서 얘를 분모 분자 나눠줄게.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얘도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얘도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얘도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다 나눠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여기는 그냥 약분돼서 1이에요. 그쵸? 그 다음 요거는,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 코사인분의 사인 알파. 그쵸? 코사인 알파분의 사인 알파니까 얘는 탄젠트 알파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탄젠트 베타로 바뀌죠. 비슷한 방법으로. 얘 같은 경우는 여긴 약분돼. 그리고 여기는 탄젠트 알파로 바뀌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여기에 약분돼. 그래서 여기가 탄젠트 베타로 바뀌죠. 그래서 결국 남는 것만 쓰면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분의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가 된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탄젠트 덧셈 정리를 증명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당연히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 같은 경우는 역시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지. 그럼 1 마이너스 요 베타 대신 마이너스 베타 대입하면 탄젠트는 마이너스 밖으로 나가니까 얘가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얘는 탄젠트 알파 요 베타 대신 마이너스 베타지만 밖으로 마이너스 빠지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뺄셈도 이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삼각함수 덧셈 정리 증명 다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그젬플을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그젬플입니다. 사인 15도부터 계산할 건데, 사인 15도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거야. 사인 15도는 45도에서 30도 뺀 거로 생각할 수 있지. 그러면 얘는 사코 코신에 의해서 사인 45도 코, 그 다음 사인은 부호가 그대로 나가요. 똑같이 마이너스, 그 다음에 코, 신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각각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2분의 루트 2,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코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사인 30도 2분의 1. 그래서 계산하면 4분의 루트 6에서 루트 2 뺀 거죠. 이번에는 코사인 105도로 하겠습니다. 코사인 105도는 코사인 60도 플러스 45도죠.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60도 45도 생각해서 이제 코사인 60도 45도 그러면 코 그다음에 코 이제 뿌리니까 마로 그다음에 싸 사인 60도 사인 45도. 자, 계산할게요. 코사인 60도 2분의 1 코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코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그래서 4분의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6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탄젠트 12분의 5파인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분의 5파이는 이렇게 생각하자. 12분의 2파이랑 12분의 3파이 더한 게 어차피 12분의 5파이죠. 이렇게 쪼개 생각하고, 어차피 얘는 보면 알겠지만 이 친구는 6분의 파이죠. 그럼 얘는 12분의 3파이니까 얘는 4분의 파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자, 플러스니까 1마 탄푼 탄 1마 탄 그 다음에 탄 플러스 탄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지, 그지? 그래서 계산할게요. 그러면 1 마이너스 탄젠트 6분의 파이는 루트 3분의 1이죠. 루트 3분의 1 그 다음 탄젠트 이거 1이죠. 1 분의 얘는 루트 3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되지, 그치?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좀 해주면 되겠죠. 자, 정리는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그젬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그젬플입니다. 자, 다음을 구하시오. 1번.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코 뭐지? 좀 이상한데 요거 순서를 좀 바꿔볼까요? 그대로 위치를 바꿔보면 그러면은 코사인 78도 그 다음에 코사인 33도 플러스 사인 78도 플러스 사인 33도 그러면 요거 싸죠, 그죠? 근데 여기 앞에 플러스니까 이렇게 반대로 적용해서 얘는 코사인 78도에서 플러스니까 마이너스로. 그래서 요렇게 코사인은 플러스면 마이너스예요. 요거 두 개 바꾸면 코사인 45도로 말하는 거니까 얘는 2분의 루트 2가 되겠네, 그치? 자,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코신 맞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사인 덧셈 정리고 그럼 그대로 하면 사인은 그대로 따라가죠. 그래서 12분의 11파이 빼기 12분의 7파이가 되죠. 그래서 얘는 사인 12분의 4파이가 되고 요거 약분하면 3분의 파이잖아. 그래서 2분의 루트 3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1마 탄푸탄이니까 요거는 이제 탄젠트 덧셈 정리죠. 그래서 탄젠트 이제 그냥 50도 더하기 10도를 말하는 거고 탄젠트 60도를 말하는 거죠. 탄젠트 60도는 루트 3 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개념 4번 백악공식입니다. 자, 백악공식이라고 한다는 건 이제 뭐냐면 두 배, 여기서 배가 말하는 건 뭐 두 배, 세 배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제 사실은 이제 두 배각 공식을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사인 2배각, 코사인 2배각, 탄젠트 2배각 공식을 배울 건데, 이제 이게 뭐냐면 여기 이거예요, 이거. 세타 대신에 두 배가 들어왔다 해서 2세타, 그러니까 사인 2세타, 코사인 2세타, 탄젠트 2세타, 요거에 대한 공식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인 2세타, 2배각. 요거 뭐냐? 이제 사인 2세타 같은 경우에는 2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코사인 같은 경우는 세 가지나 있어요. 코사인 제곱 빼기 사인 제곱, 2코사인 제곱 빼기 1, 그 다음 1-2사인 제곱. 탄젠트는 1- 탄젠트 제곱분의 2탄젠트 세타. 그래서 요거 다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암기를 할 텐데, 이제 증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증명은 사인 2세타. 뭘로 증명하냐? 이거는 역시 덧셈 정리가 결국에는 원리입니다. 덧셈 정리로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지금 사인 2세타인데 2세타를 그냥 세타 더하기 세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이제 덧셈 정리 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 알파, 이걸 베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얘는 사코코신에 의해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되는데 이거 어차피 똑같잖아, 그치? 그래서 두 배의 2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반드시 암기해 줘야 돼요. 코사인 2세타도 똑같아요. 코사인 세타 플러스 세타를 생각하는 거야. 얘를 알파, 얘를 베타를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코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사 이렇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가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사인 제곱 세타랑 코사인 제곱 세타랑 더하면 1이죠. 그래서 넘기면 사인 제곱 세타 같은 경우에는 1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 또 코사인 제곱 세타 같은 경우에는 1 사인 제곱 세타가 돼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각각 적용을 하면, 먼저 요 자리에다가 요걸 그대로 대입하면, 그럼 얘가 이제 1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면서 앞에 마이너스 붙어가지고 이제 2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자리에다가 요걸 그대로 대입하면 1 사인 제곱 세타가 되면서 여기가 1 2 사인 제곱 세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 공식 이렇게 세 가지로 되고요. 이제 뭐 어떤 걸 이용하냐는 여러분들의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른데, 만약에 코사인 값이 나와 있으면 그럼 요걸 이용하는 게 좋고, 사인 값이 나와 있으면 요걸 이용하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탄젠트 2세타. 사실 탄젠트 2세타 같은 경우 쌤은 사실 암기를 잘 안 합니다. 왜냐면 얘도 똑같이 탄젠트 세타 플러스 세타인데, 이거 공식이 1마 탄젠트 세타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됐죠, 그죠? 1마 탄탄, 그 다음에 탄 푸탄이 돼요,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아래는 결국 제곱이 되는 거고, 위에는 2탄젠트 세타가 되는데, 사실 쌤은 솔직히 말하면 나는 이제 사인 200각이랑 코사인 200각을 외웁니다. 얘는 외우는데 탄젠트는 외우지 않고 그냥 바로 덧셈 정리했어요. 그래서 탄젠트 2세타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이 내용을 암기로 꺼내는 게 아니라 그냥 1마 탄탄 탄푼탄을 속으로 외쳐요. 그러면 1마 탄탄인데 어차피 똑같으니까 제곱이고, 탄푸탄 하면 어차피 2배니까 2탄제타,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즉석에서 바로 공식을 유도하거든 편이거든요. 그러면서 저절로 외워진 케이스라, 사실 탄젠트 2배각 공식은 그렇게 달달달 암기는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덧셈 정리를 알고 있으면 저절로 약간 암기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주 응용되는 식이라고 쌤이 여기다 써놨죠. 이건 뭐냐면 예를 들면 이겁니다. 쌤 두 개 정도 꺼냈는데,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를 만약에 제곱할 경우에, 그러면 얘는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요게 1로 바뀌죠. 1로 바뀌고, 그다음 요거죠, 요게 이제 방금 말한 사인 2세타, 사인 200 공식이죠. 그래서 얘가 1 플러스 사인 2세타로 바뀌게 됩니다. 아시겠죠? 맞나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합차 공식이죠. 그래서 얘는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가 되는데, 이건 뭐야? 그렇지, 이거는 코사인 200각 공식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자주 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쌤이 설명을 해준 겁니다. 자, 그 다음 그 아래 300각 공식. 이거는 사실 거의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쌤이 참고용으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암기 안 해도 되고요. 암기 안 해도 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300각 공식은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쌤이 써놓은 거고, 이거는 이제 그냥 만약에 사인 3세타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이제 어차피 이 공식을 여러분들 이제 암기 안 할 거잖아요. 뭐 암기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쌤이 그냥 유도만 할게요. 어떻게 하냐면 사인 3세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인 세타 플러스 2세타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싸 코코신 쓰는 겁니다. 그러면 싸, 그 다음에 코, 그 다음에 플러스 코, 신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이 코사인 2세타 자리에다가 요 자리에다가 1 마이너스 이제 사인 2배의 사인 제곱 세타 요거 쓸게요. 얘는 그대로 냅두고 그 다음에 요 사인 2세타 자리에는 여기다가는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쓸게. 그러면 이제 같이 하면 2 사인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는데 또 요게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로 바뀌죠. 그죠? 그럼 정리를 하면 얘는 사인 세타 마이너스 2 사인 세제곱 세타가 되고 요거는 2 사인 세타 마이너스 2 사인 세제곱 세타가 돼서 결국 정리를 하면 요거랑 요거랑 만나서 3 사인 세타가 되고 요거랑 요거랑 만나서 마이너스 4 사인 세제곱 세타가 되죠. 그래서 요렇게 증명이 완료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뭐 공식을 암기한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만약에 3세타를 물어오면 그냥 세타랑 2세타랑 쪼개서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5번 반각 공식입니다. 아까는 배각 공식이었고 이번에는 반각 공식인데 왜 반각이냐면 절반이라 그래요. 그래서 2분의 세타죠. 절반. 절반. 근데 여기 여기 제곱 붙은 거 싫어합니까? 네, 제곱이 붙어 있어요. 얘는 좀 신기하게. 그래서 사인 제곱 2분의 세타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탄젠트 제곱 2분의 세타는 이렇게 1 플러스 코사인 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이렇게 되는데 증명은 뭘로 증명하냐면 자, 증명은 이제 코사인 2배각으로 증명합니다. 코사인 2배각이 이제 코사인 2배각이 원리가 되는데 여러분 코사인 2세타가 아까 뭐였냐면 세 가지 있었죠.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쓸게요. 뭐냐면 2 코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렇게 쓰기도 하고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쓰기도 하죠. 그죠? 근데 요거를 살짝 바꾸면 어차피 여기 2세타면 여기 세타잖아. 그지? 세타. 그럼 사실 이게 보면은 절반이죠. 절반. 절반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바꿀 거냐면 만약에 여기가 그러면 세타라고 한다면 여기는 2분의 세타가 되겠죠. 그죠? 맞죠? 어차피 뭐 2세타 세타나 세타 2분의 세타나 관계는 똑같으니까 1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하는 거지. 얘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1은 저기로 넘기고 2로 나눠주면 될 거니까 결국에는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요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준다. 그럼 요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사인 제곱 2분의 세타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당연히 탄젠트 제곱 2분의 세타는 얘는 어떻게 증명했어? 그치, 얘는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 분의 사인 제곱 2분의 세타로 하는 거지. 그래서 2분, 요거 분의 요거 하면 2는 어차피 약분되니까 결국에는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암기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반각도 암기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사인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각 공식이 되겠고요. 그래서 배각 공식이랑 같이 함께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특강 6번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입니다. 자, 우리 먼저 요거 알고 계시죠?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직선이 x축이랑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요 각 있죠. 요각을 쌤이 세타를 했을 때 이 직선의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라는 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요거 모르고 있다면은 지금이라도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오른쪽 그림에서 y는 mx 플러스 n이랑 y는 m 프라임 x 플러스 n 프라임이 있는데 걔네들의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알파 베타라 하면 여기 보면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그러면 탄젠트 알파는 그치 m이죠. 탄젠트 베타는 m 프라임 되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 하자 이거지. 이렇게 예각. 그랬을 때 다음 식이 성립합니다. 이렇게 탄젠트는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절대값이라 1풀 탄탄 탄마탄 사용해서 탄젠트 대신에 기울기로 이렇게 대입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건데 자, 이게 보면은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보세요. 여기서 얘가 이제 세타죠. 그러면은 여러분 요게 이제 요거 두 개 합친 거니까 이제 세타 플러스 베타가 되죠. 두
두 개가. 그러니까 세타 입장에서는 당연히 외곽 성질에 의해서 요거 두 개 더한 게 요거랑 똑같죠. 외곽 성질에 의해서. 그러면 세타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탄젠트 세타를 구하라고 하면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할 수 있는데 얘는 뭐야? 1풀 탄마탄이고 그지? 그리고 각각 요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는 뭐야? 그렇지. 기울기지. 탄젠트 알파는 이 직선의 기울기고 탄젠트 베타는 이 직선의 기울기니까 요 자리에다 그냥 m 프라임 m 마이너스 m 프라임 이렇게 대입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절대값이 왜 붙을까라고 지금 쌤이 말을 해놨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세타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일 수도 있지만 세타가 파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그림에서는 이런데 만약에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 얘가 이렇게 그렸고 얘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겼어. 여기 기울기가 뭐 m이고 여기 기울기가 m'이라고 한다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게 이제 알파가 되고 얘가 이제 베타가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 여기가 지금 만약에 제가 여기서는 예각이 이게 예각이죠. 얘가 아니잖아. 그치? 근데 얘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예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는 세타랑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서로 이제 합이 180도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할 경우 얘는 음수가 나오게 돼요. 그쵸?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탄젠트 별표나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별표나 얘네들은 딱 그 음수 차이죠. 마이너스 차이죠. 값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절대값은 똑같은데 마이너스 차이기 때문에 예각을 지금 구하라고 했죠. 문제에서는 예각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계산할 경우에 둔각으로도 계산이 될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탄젠트 세타를 구할 때는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일 수도 있고 만약에 둔각이라면 마이너스 차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값을 꼭 씌워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친구는 예각이야. 어차피 예각이라서 얘는 예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양수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값을 씌워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둔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럼 이건 당연한 얘기지만 만약에 둔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한다면 얘는 무조건 음수가 나온단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무조건 음수가 나오니까 어떻게 하면 돼? 무조건 음수로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절대값 씌우고 다시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m 프라임 m 마이너스 m 프라임 절대값 씌워가지고 양수화 시킨 다음에 그냥 부호만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계산하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요거를 여러분들 계산했는데 7이 나왔다. 그럼 답은 마이너스 7이라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요거 계산했는데 답이 뭐 마이너스 5가 나왔다. 그러면 그냥 마이너스 5가 정답이라 둔각이면 마이너스 5, 예각이면 마이너스 빼서 플러스 5라고 하면 되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 예각 크기 구하라고 하면 그냥 계산한 다음에 플러스로 맞춰주면 되고 둔각 크기 구하라고 하면 계산해서 마이너스로 맞춰주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7번입니다. 삼각함수 합성이에요. 자, 삼각함수 합성. 합성이라는 게 뭐냐? 자, 이런 겁니다. A 사인 세타랑 B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가 있죠? 이거를 하나의 사인으로 이렇게 합칠 수 있어요. 알겠죠? 하나의 사인으로 합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코사인이라서 코사인도 합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코사인. 그래서 요거 오타가 있어요. 여기 코사인으로 바꿔주시면 되고 여러분들 교재에 이미 수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코사인으로 이렇게 합성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삼각함수를 사인이나 코사인으로 합성을 시킬 수 있다는 거 알겠죠? 그런데 이제 합성하는 방법이 이 A랑 B가 있으면 이 R은 참고로 루트 이제 A제곱 플러스 B제곱 R이라고 하는 거고 알파는 막 요런 걸로 알파라고 돼 있다. 요거는 이제 베타 얘는 마이너스가 붙었네. R은 똑같고 베타는 요렇다. 좀 복잡하게 생겼죠? 그렇죠? 이렇게 써놓으면 사실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쌤이 요거를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쌤이 아래 리마크에 대해서 설명해놨어요. 그것만 그대로 따라가면 합성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먼저 그거를 알기 전에 일단 변수가 다르면 합성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여기 A sin X, B cos Y 할 때 요거랑 다르죠 지금. 그러면 쓸 수가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합성이라는 건 요거랑 값이 이게 같아야 됩니다. 요거랑 같아야 돼요. 그래서 다를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합성이 불가능하고 그러면 일단 합성을 하는 방법 쉽게 이제 암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일단 사인 합성이나 코사인 합성 갈 건데 일단 사인 합성할 거면 사인을 왼쪽에다 쓰고 코사인을 오른쪽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코사인으로 합성할 거면 코사인을 왼쪽, 사인을 오른쪽에다 쓸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예요. 사인 합성할 거면 사인을 왼쪽에, 코사인 오른쪽에, 그 다음에 코사인 할 거면 코사인 왼쪽에, 사인을 왼쪽에 이렇게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개수를 이 순서대로 좌표로 찍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사인 세타 앞에 개수가 A죠? 코사인 세타 개수 B죠? 그러면 그냥 A, B 찍는 거야. 코사인 합성 같은 경우에는 코사인 사인으로 정리했으니까 요 순서대로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B, A로 찍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찍었어. 그러면 그 원점 5랑 점P A, B 사이 거리 있죠. 거리. 그걸 R로 계산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도 똑같아요. 원점 5랑 B, A 사이 거리를 R로 계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방금 그 OP 있죠. 여기서는 OQ가 되겠죠. 그 원점 5랑 요거 이 점 사이를 이은 그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알파라고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거를 이렇게 쓰면 됩니다. R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 그 다음에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OQ가 나타내는 각을 베타라고 했다면 얘는 R 코사인, 얘는 이제 마이너스 붙어요. 코사인은 늘 마이너스가 붙죠. 덧셈 정리도 막 코코 마사사 뭐 혼자 마이너스 붙잖아요. 그죠? 그래서 R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세타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아직 요렇게만 보면 잘 모르겠죠. 그래서 요 쌤이 다음에 이제 이그젠플로 쌤이 연습을 시켜줄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공식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공식 설명인데 역시 원리는 나와 있듯이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가 원리예요. 그래서 공식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A 사인 세타 플러스 B 코사인 세타 이건데 사인 합성 먼저 생각할게요. 사인 합성.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이 좌표 평면에 A, B를 찍는 거예요. 이렇게 A, B를 찍어서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A, B가 지금은 1사분면이지만 2사분면, 3사분면 상관없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R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지금 보면 알겠지만 R이라는 애가 지금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쵸?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거를 이제 삼각함수로 생각을 하면 여기 얘가 나타내는 각 있죠.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세타라고 할게요. 지금은 쌤이 이 각을 세타로 나타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냥 이 각을 나타내는 아무 각이나 상관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세타라고 하면은 요 동경이랑 좀 요거랑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얘를 그냥 알파라고 할게요.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알파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코사인 알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R 코사인 알파가 R분의 A죠. 그죠?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는 R분의 B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있는 이 식을 어떻게 바꿀 거냐면 R로 묶고 얘를 R분의 A 사인 세타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R분의 B 코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게요. 요거 위치만 바꿀게요. 사인 세타 R분의 A 플러스 코사인 세타 R분의 B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R분의 A 자리에 코사인 알파 대입하고 R분의 B 자리에다 사인 알파 그냥 대입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R 사인 세타 여기 R분의 A 자리에다가 코사인 알파 대입할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R분의 B 자리에다가 사인 알파 대입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마치 뭐야? 코신이고 세타 알파잖아. 그지? 그러니까 삼각함수 사인 덧셈 정리를 쓸 수 있어. 그래서 R은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합성 끝. 아시겠죠? 그래서 증명이 끝났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요 알파는 뭐냐면 그냥 요 A, B가 요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알파라고 하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코사인 합성도 비슷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코사인 합성 같은 경우 대신에 코사인을 밖으로 빼줘요. 이렇게. 코사인을 왼쪽으로 빼준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자, 코사인 합성.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고 얘 같은 경우 이제 여기다가 이제 B, A 이렇게 찍는 거예요. 요렇게.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R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베타라고 하자 이거야. 그럼 당연히 코사인 베타는 이제 R분의 B가 되죠. 여기서는 좀 헷갈리지만. 그 다음에 사인 베타는 R분의 A가 되겠죠. 그치? 이렇게 해놓고 이제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얘를 이제 R로 묶으면 R, 얘 그냥 한 번에 할게요. 코사인 세타 그리고 R분의 B가 되죠. 이렇게. 플러스 그 다음에 사인 세타 위치 바꿔서 R분의 A. 이 자리에 그대로 대입하면 코사인 세타 요 R분의 B가 아까 코사인 베타였죠. 그죠? 그 다음에 사인 세타 그 다음에 R분의 A 자리에다가 사인 베타 이렇게 집어넣으면 얘 어때? 그치? 싸죠. 근데 여기가 플러스니까 삼각함수 이제 코사인 덧셈 정리로 쓸 때는 마이너스를 써야겠죠. 그래서 R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예요. 왜냐면 여기가 플러스니까 여기 마이너스지,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가 넣은 거고 베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코사인 합성도 증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삼각함수 합성하는 방법은 일단 먼저 이제 어떻게 합성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사실 거의 90%는 사인 합성합니다. 왜냐면 뭐 코사인 합성은 막 위치도 바꿔야 되고 좀 귀찮으니까 거의 사인 합성만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코사인 합성은 이제 웬만하면 잘 안 한다. 그래서 사인 합성할 거면 일단 사인을 왼쪽에 코사인 오른쪽에 쓰고 마치 이 개수를 좌표평면에 찍어서 그래서 원점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이제 r이라고 하고 그걸 여기다 쓸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알파라고 해서 이렇게 바꿔주면 된다. 이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이그젠플로 한번 삼각함수 합성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그젠플입니다. 자, 먼저 여기 보면은 r 사인 어쩌고로 나타내라 하니까 이건 사인 합성해달라는 뜻이죠. 자, 사인 합성해달라는 뜻이고, 그럼 사인 합성할 거면 일단 이 친구를 루트 3 사인 x 플러스 코사인 x 이렇게 정렬을 좀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개수 루트 3이랑 1이죠. 여기 1. 그러면 이걸 어떻게 끄냐면 루트 3이랑 1을 찍어요. 루트 3, 1 이렇게 찍습니다. 그럼 루트 3, 1이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피타고라스 쓰면 2죠. 그죠? 피타고라스 써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해도 되고, 그럼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방금 2였잖아. 그 2 해놓고 사인 x 플러스 알파라고 하면 돼요. 알파라고 하고 지금 현재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알파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특수각이죠. 왜냐면 여기가 1이잖아. 2잖아. 루트 3이잖아. 그럼 이거 뭐야? 여기가 그치 6분의 파이잖아요. 30도. 그치?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으로 뭐 많은 각들이 있지만 6분의 파이가 그중 하나잖아.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엔 이렇게 특수하게 나오는 경우에는 요 알파 자리에다가 6분의 파이를 대입해서 상관이 없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2 사인 x 플러스 6분의 파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특수각인 경우에는 특수각인지 아닌지 한번 의심해달라는 거 알겠죠? 합성할 때. 자, 그러면 2번 갈게요. 얘도 사인 합성해달래. 그러면 정의가 이미 돼 있네. 그러면 얘는 2, 마이너스 2루트 3을 찍을 거야. 그럼 2, 마이너스 2루트 3 이렇게 찍고, 그럼 여기가 2, 마이너스 2루트 3이고 요거 계산해볼게. 정리. 그럼 4에다 10이니까 뭐야? 요거 16. 그러니까 4죠. 요거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뀌냐면 4 하고 그 다음에 사인 그냥 세타 플러스 알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지금 현재 요게 나타내는 동경을 생각하면 되는데 얘도 지금 보니까 특수각이죠. 왜냐면 이게 지금 1대 2대 루트 3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보면은 여기 각도가 지금 현재 60도야. 그러면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도는 뭐 요렇게 해서 나타내도 되고 이렇게 해서 나타내도 되니까 알파로 쓸 수 있는 게 맞네요. 뭐 마이너스 3분의 파이라 해도 되죠. 아니면 3분의 5파이라 해도 되죠. 그래서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사인 뭐 세타 플러스 3분의 5파이라 해도 되고 아니면 뭐 4 사인 세타 마이너스 3분의 파이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3번. 이번에는 코사인 합성 해달라고 여기 돼 있지? 그러면 어떻게 하냐? 마이너스 코사인 x 플러스 사인 x 이렇게 바꿔줘야 돼. 코사인은 왼쪽, 사인은 오른쪽. 그 다음에 여기 개수가 마이너스 1이랑 1이죠. 그래서 요거를 씁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이랑 1이면 마이너스 1, 여기가 1. 그럼 요렇게 돼. 그치?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루트 2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저기가 어떻게 바뀌냐면 사인 x 마이너스 코사인 x가 어떻게 바뀌냐면 루트 2로 묶고 그냥 뭐 하면 된다? 그래 그냥 코사인하고 x 마이너스 그 다음에 베타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x 마이너스 베타라고 하면 되고 이제 이 베타를 찾을 건데 얘도 베타가 요거 보면은 이거 45도죠. 그러면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도를 그냥 아무나 생각하면 돼. 그러면 여기 45도니까 이렇게 하면 얘는 4분의 3파이지. 그지? 그러니까 요 자리에다 4분의 3파이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특수각일 때는 그냥 대입을 해주면 좋아요. 알겠죠? 특수각인 경우에는 각을 찾아주면 좋습니다. 자, 4번 볼게요. 4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니까 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야. 정렬은 돼 있고 이거 사인 합성해달라고 돼 있네. 그럼 어떻게 하냐? 3, 4분면에 그립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으면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되고 이렇게 연결하면 요거는 쓰면은 이제 5가 되겠네. 그러면 마이너스 3 사인 x 마이너스 4 코사인 x를 뭐로 바꾼다? 그렇지. 그냥 5 하고
그 다음에 사인 x 플러스 알파라고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특수각이 아니죠. 얘는 이제 정확하게 몇 도다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 위에 있는 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 특수각이어서 그냥 그렇게 말하면 됐었어요. 3분의 파이나 4분의 3파 이렇게 말하면 각을 아니까 그냥 각을 써주면 되는데 얘는 각을 모르는 상태잖아. 그러면 그냥 알파라고만 하면 이 알파가 어떤 알파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각을 정확하게 지정은 해줄 수 없지만 그렇다고 그냥 알파로 냅둘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쓰고 알파에 대한 정보를 적어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탄젠트 알파가 각각 어떤 값인지 정도는 적어주란 뜻이에요. 저 알파에 대한 각의 정보는 적어줘야 된다는 거지. 알겠지? 안 적어놓으면 저 알파가 어떤 각인지 모르니까. 그러면 사인 알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분의 이제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지, 그지? r분의 y니까. 코사인 알파는 r분의 x니까 5분의 마이너스 3. 탄젠트 알파는 사실 안 적어도 돼요. 얘는. 왜냐면 사인이나 코사인 알면은 그냥 역수 취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요거 그냥 분해 취하면 탄젠트 알파 구하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탄젠트 알파는. 그럼 얘는 이제 x분의 y니까 3분의 4가 되겠네. 마이너스는 날라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특수각으로 나타낼 수 없을 때는 자 특수각이 아니라면 어떻게 한다? 그런 경우에 각의 정보를 적어준다. 알겠지?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볼게요. 얘는 코사인 합성해달래. 그러면 코사인으로 먼저 정리를 해줘야 돼. 그럼 12 코사인 x 마이너스 5 사인 x가 되고 요거 좌표로 치면 12 마이너스 5가 돼. 맞지? 그럼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고 여기가 12 여기는 마이너스 5가 돼. 그러면 점을 찍어볼게. 그럼 여기가 12, 마이너스 5가 되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5, 12, 13이니까 길이는 13이야. 그치? 그러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5 사인 x 플러스 12 코사인 x가 어떻게 바뀌냐면 일단 13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냥 코사인하고 x 마이너스 베타라고 하면 돼요. 근데 베타인데 얘도 역시 특수각이 아니니까 이 베타에 대한 정보를 적어줄 거야. 그래서 사인 베타, 코사인 베타 적어주면 사인 베타는 13분의 이제 마이너스 5, 얘는 13분의 12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탄젠트 베타는 뭐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상관없어요. 하면은 12분의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수각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한다? 각의 정보를 적어준다 라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삼각함수 덧셈 정리 관련된 개념 그리고 삼각함수 합성까지 해서 모든 개념 정리 끝났고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1번부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1번입니다. 삼각함수 값의 부호라고 되어 있는데 실수 세타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가 조건은 시컨트 세타는 이제 코사인 세타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코탄젠트는 탄젠트 세타분의 1이에요. 그죠? 이게 이제 음수랍니다. 그럼 그 소리는 사실 이게 지금 분모에 있긴 하지만 이게 그냥 분자에 있다고 생각해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그냥 코사인 세타나 탄젠트 세타가 음수라는 건 얘네들의 부호가 다르다는 거야. 그치? 나 조건은 코시컨트는 이제 사인 세타분의 1이고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그냥 이렇게 쓰면은 얘 같은 경우에도 얘 같은 경우는 이거 두 개의 부호가 같다는 뜻이지. 그러면 이렇게 쓰면 여기가 올, 여기가 싸, 그 다음에 여기가 탄, 여기가 코죠. 양수인 부분이. 그러면 먼저 여기 코사인이랑 탄젠트랑 서로 부호가 다르대. 그럼 부호가 다르다는 건 여기랑 여기 중에 하나라는 뜻이지. 그지? 그 다음에 사인이랑 탄젠트랑 부호가 같대. 그러면 부호 같은 데가 여기랑 여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둘이 겹치는 데가 결국엔 사사분면. 그러니까 세타는 사사분면 각이에요. 그렇죠? 제 사사분면 각이고요. 그럼 이 다음에 이제 나 조건이 사실 여긴 나 조건이 아니네. 자, 그 다음에 나 조건에서 4 코사인 세타 시컨트 세타가 코사인 세타분의 1이죠. 그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코사인 제곱 세타가 4분의 1이야.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그쵸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방금 제 4사분면 각이라 했으니까 거기서는 코사인 음수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거 뭐야? 특수각이죠. 3분의 파이 그죠? 특수각인데 그렇게 해도 되고 그냥 이렇게 그림 그려서 풀어도 돼요. 그래서 이게 2, 1이면 여기는 루트 3이죠. 그죠? 그러면 사인 세타 같은 경우에는 2분의 루트 3 코사인 세타 방금 했고 탄젠트 세타는 루트 3인데 둘 다 마이너스죠. 4사분면 각이니까 문제에서 코시커트 세타랑 코탄젠트 세타 구하래. 그럼 이거는 사인 세타분의 1 그 다음에 더하기 탄젠트 세타분의 1 둘 다 역수죠.
그러면 요거 그대로 역수치해 줘야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가 되고 쟤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되겠네. 그래서 이제 결론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3이 되고 요건 약분해서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네. 그래서 이렇게 답을 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필수예제 2번입니다. 사각함수 사이의 관계인데 보면은 이것을 간단히 해달래요. 간단히. 그래서 간단히 하면 1번 간단히 하면 이거 일단 먼저 통분해야겠네. 그럼 통분하면 얘는 시컨트 세타 플러스 탄젠트 세타 그 다음에 시컨트 세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자 분의 사인 세타 네, 여기에 이제 시컨트 세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가 들어가고 플러스 얘는 사인 세타 시컨트 세타 플러스 탄젠트 세타가 들어가네. 그럼 아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차 공식에 의해서 시컨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세타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 다음에 위에는 정리를 하면 사인 세타 시컨트 세타고 여기 보면은 그냥 쭉 정리할게요.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 시컨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가 되는데 위에서 이제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지워지게 되고 그래서 위에 있는 값은 이제 2 사인 세타 시컨트 세타가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요겁니다. 요게 뭐냐면 여러분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가 시컨트 제곱 세타였던 거 기억하고 계시나요? 요거 그대로 요것만 넘기면 1은 결국 시컨트 제곱 세타에서 탄젠트 제곱 세타를 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얘가 1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거 그냥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컨트 세타는 뭐였지? 얘는 그치 코사인 세타분의 1이죠. 그러면 이거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 얘가 탄젠트로 바뀌지? 그래서 얘는 결국 2탄젠트 세타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자 요거를 계산한 게 요게 8분의 17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걸 이제 정리를 먼저 해야겠네. 요거 정리하면 역시 이것도 통분합니다. 1-s, 1 플러스 s 그냥 사인을 s라 쓸게요. 그럼 위에는 1 플러스 s 플러스 1 마이너스 s가 돼서 얘는 사라져. 그러면 아래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가 돼요. 그죠? 그 다음 위에는 2가 되는데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는 코사인 제곱 세타는 똑같잖아.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2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이 이제 역수치한 거니까 얘는 2 시컨트 제곱 세타를 할 수 있어. 그래서 결국 시컨트 제곱 세타가 이제 넘기면 16분의 17이라는 거 알 수가 있지. 그치? 근데 문제에서 코탄젠트 세타를 구하라고 했죠. 맞나요? 그러면 우리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가 시컨트 제곱 세타잖아. 그지? 근데 현재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6분의 17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1을 넘기면 결국 탄젠트 제곱 세타는 16이 빠져서 16분의 1이 되고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이제 4분의 1이나 마이너스 1 4분의 1인데 현재 3, 4분면이라고 돼 있죠. 파이부터 2분의 3파이니까 양수니까 4분의 1이죠. 근데 문제에서는 코탄젠트 세타를 물어봤으니까 이 친구 역수치해서 답은 4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 자, 필수예제 3번입니다. 사각함수 덧셈 정리라고 돼 있는데 먼저 알파는 2분의 파이랑 파이 사이라고 돼 있어. 그러면 얘는 이제 2, 4, 5면 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베타는 파이랑 2분의 3파이니까 얘는 3, 4, 5면 각이에요. 그러면 먼저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를 쭉 정리를 좀 해놓을게. 그러면 사인 알파가 현재 마이너스 13분의 5라고 돼 있죠. 그러면 그림을 이렇게 그릴게.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여기 알파라고 한다면 여기가 13, 5 그럼 여기 10이라고 하면 되니까 결국 코사인 알파는 13분의 12 탄젠트 알파는 12분의 5라고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2, 4, 5면 각이니까 둘 다 마이너스죠. 이렇게 하면 제일 빠르지, 그지? 그 다음에 또 삼각형 그릴게. 여기 베타라고 하고 5분의 4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5분의 4 그럼 여긴 3이 돼요. 그러면 사인 베타, 코사인 베타, 탄젠트 베타인데 코사인 베타는 지금 현재 마이너스 5분의 4라고 돼 있고 그러면 사인 알파는 사인 베타는 5분의 3 그 다음에 탄젠트 베타는 4분의 3인데 3, 4, 5면 각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먼저 각을 쭉 해놓고 그 다음에 덧셈 정리 써볼게. 1번
자, 1번은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인데 얘는 사코 코신이지? 사, 코, 부호는 그대로 돌아가니까 마이너스, 그 다음에 코, 신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대로 대입합니다. 사인 알파 13분의 5, 그 다음에 코사인 베타는 요 마이너스 5분의 4, 빼기. 코사인 알파는 마이너스 13분의 12, 곱하기 사인 베타는 마이너스 5분의 3 이렇게 하면 되겠네. 계산하면 여기는 65분의 마이너스 20, 얘는 마이너스 65분의 36인가요? 그래서 계산하면 그냥 마이너스로 되면서 마이너스 65분의 56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죠. 얘는 마, 사죠. 그래서 플러스니까 마이너스로 마, 사. 자, 그럼 코사인 알파는 마이너스 13분의 12 곱하기 코사인 베타는 마이너스 5분의 4 이렇게 되겠네. 빼기 사인 알파는 13분의 5, 사인 베타는 마이너스 5분의 3. 계산하면 65분의, 자, 얘는 48, 그 다음에 플러스 65분의 15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계산하면 65분의 63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맞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3번. 3번은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해달라 했어요. 그럼 얘는 1, 여기는 부호 반대로 1풀 탄마탄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1 플러스 탄젠트 알파가 현재 마이너스 12분의 5가 되고 탄젠트 베타는 4분의 3이 되겠네. 탄젠트 알파는 마이너스 12분의 5고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되겠네, 그지? 자, 그러면 요거 정리하면 얘가 지금 이렇게 약분돼서 4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아래는 이게 16분의 5니까 결국 16분의 9 이렇게 남겠네. 16분의 9가 아니라 11 이렇게 되겠죠, 그죠? 위에는 12로 약분하면 되겠죠. 12로 통분하면 12분의 마이너스 여기 3이니까 얘 곱하기 3 곱하기 3 하면 9죠. 그럼 14 이렇게 되겠네. 그럼 여기에 약분돼요. 그래서 4, 3, 12, 4, 4, 16 이렇게 돼서 결국에는 이제 마이너스 33분의 이제 4, 4, 16, 56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예제 4번입니다.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방정식 활용인데요. 자, 2차 방정식 이것의 두근을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라고 하자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근과 계수라는 게 알죠? 두근의 합이 이제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은 요 6이죠. 그 다음에 두근의 곱,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는 두근의 곱이니까 3 이렇게 돼요. 그럼 문제에서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1마 탄 플러스 탄 이렇게 되고 그 값이 다 나와 있죠. 요거 3이고 그다음에 요거는 6이죠. 그죠? 그래서 그대로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6.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3이다 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필수예제 5번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입니다. 자, 요거 공식이 뭐였냐면 1 플러스 m 곱하기 m 프라임 분의 m 마이너스 m 프라임 해주고 절대값 씌우면 이제 예각이 나와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요거 이룬 예각 크기를 세타라고 해자. 그러면 요거 하면은 결국에는 1, 그 다음에 두 개 곱인데 마이너스랑 3이랑 곱하면 마이너스 3이죠. 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거 절대값 씌워주면 돼요.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4니까 그냥 2가 되겠네. 그치? 그래서 예각의 크기라 했으니까 탄젠트 세타가 현재 2예요. 알겠죠? 그 소리는 뭐냐면 이렇게 세면 세타하면 얘가 1이고 얘가 2고 그럼 얘는 루트 5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코시컨트 같은 경우에는 사인 제곱 세타 분의 1이죠. 그러면 사인 제곱 세타 같은 경우에는 사인은 루트 5분의 2가 그치? 그러면 이거 제곱하면 5분의 4야 그치? 그거 역수 취해주면 되니까 4분의 5라고 하면 되겠네. 알겠죠? 자, 2번 문제. 2012년 7월 모의고사 기출이네요. 자, 현재 y는 3분의 1x가 있고 y는 2x 플러스 10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요 꼭지점을 이제 a, b 여기 교점을 p라고 하자 이거야. 그랬을 때 각 b가 현재 90도고 pb 길이 요 길이가 10이래요. 그랬을 때 갑자기 느닷없이 이 pa의 길이를 구하래. pa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하래요.
자, 요거는 일단 이게 냄새가 되게 어떤 삼각형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의 목표는 각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이루는 이 예각. 이 예각이 뭘까? 그러면 탄젠트 세타를 구해볼게요, 한번. 그러면 절대값 1 플러스 두 기울기 곱. 그럼 3분의 2거든요. 그 다음에 두 기울기 더하기 2 더하기 3분의 1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는 3분의 5고 위에는 3분의 여기는 빼기죠. 여러분 여기는 빼기. 그러면 위에 빼면 3분의 5가 돼요. 그래서 약분돼서 그냥 1이 나와요. 뭐야? 탄젠트 세타가 1이라는 뜻은 세타가 45도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45도란 뜻이야. 그지? 그럼 여긴 90도니까 얘 뭐야? 45도. 이거 특수각이죠? 1대 1대 루트 2. 그래서 1대 1대 루트 2. 그래서 여기 길이는 12 루트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굉장히 좀 특별한 방식으로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6번입니다. 삼각함수 덧셈 정리 도형 활용인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선분 AB 길이가 8,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8이래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AD 길이는 6이라고 돼 있는데 선분 AB를 1대 3으로 내분한 점 2, 그 다음에 요거 중점이래. 그러면 요거 쓸 때 그냥 이렇게 쓰자. 1대 3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2가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6이 되겠네. 그 다음에 여긴 중점이니까 3, 3씩 나눠 가지면 되겠다. 그지? 근데 문제에서 탄젠트 세타 물어봤어요. 그냥 요거 물어봤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구할 거냐? 좀 어렵죠? 갑자기.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를 알파라고 둘 거야. 그 다음에 여기 값을 베타라고 쌤이 지금부터 둘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쓸 수 있어. 탄젠트 세타라는 값은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해도 상관이 없죠. 그렇죠? 왜냐면 이거 세 개 합이 180도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탄젠트는 파이 마이너스가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별표는 마이너스 탄젠트 별표랑 똑같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탄젠트 알파가 이거분의 이거니까 탄젠트 알파는 3분의 2야. 그 다음에 탄젠트 베타는 이거분의 이거니까 3분의 8이야. 그래서 되게 쉽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계산하면 돼.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그냥 붙이고 요거는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1마 탄 플러스 탄 이렇게 되는 건데 요 자리에다 대입을 할게. 그럼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거 3분의 2 그리고 탄젠트 베타 3분의 8 여기 3분의 2 플러스 3분의 8이 돼요. 그럼 위에 계산하면 3분의 10이고 아래 계산하면 얘가 9분의 16이잖아. 그러면 얘는 9분의 9니까 마이너스 9분의 7 뭐 이런 식으로 되겠네. 그치? 그럼 뭐 어차피 요 마이너스 이렇게 같이 되니까 그럼 계산하면 여기 약분되고 그럼 결국 7분의 30이라고 하면 되겠네. 정답은 3번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2번 문제입니다. 2018학년도 무려 수능에 나온 기출이네요. 수능 기출. 자, AB 길이가 5라고 돼 있고 여기는 2루트 5라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ABC 꼭지점 A에서 BC의 수선을 이렇게 내렸어요. 그랬을 때 요거를 3대1로 내분하는 점을 2라고 하자. 그럼 만약에 쌤이 여기를 K라고 한다면 요 길이는 3K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 그치?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루트 5라고 하자 이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요거를 A, B, D를 알파 그 다음에 E, C, D를 베타라 했을 때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해달라는 건 결국 코 그리고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싸 요거를 구해달라는 거네. 그치?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일단 먼저 여러분 요 직각삼각형에서 루트 5K라는 걸 알려줬고 또 요 직각삼각형에서 2루트 5 그리고 여기는 4K라는 걸 알려줬으니까 이 친구를 공통으로 해서 문제를 매개로 하면 식 하나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쌤 별표라고 한다면 그러면 별표의 제곱은 자 요거를 피타고라스를 쓰면은 그러면 이제 빗변 길이인 5에서 K제곱 빼는 거죠.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큰 거로 생각하면 빗변 길이 2루트 5에서 4K의 제곱을 빼는 거랑 똑같으니까 결국에는 2루트 5 제곱하면 20 마이너스 4K 제곱하면 16K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그럼 요거 두 개를 이제 연립을 하면 결국 K 제곱은 15K 제곱은 저 친구 넘겨서 이제 15라고 하면 되니까 K 제곱이 1이 나온다는 거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K는 1이다 라고 할 수 있지. 그치? 맞나요? 자, 그러면 K가 1이고
그러면 요 길이가 1. 그러면 요 길이는 이제 3이 되겠네. 그러면 자, 여기다 이렇게 계산하면 여기가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길이는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저 여기 계산하면 여기 이제 2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지. 그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고, 여기가 5고 여기가 4니까 그럼 여기는 이제 3이 되겠네. 그래서 여기 길이는 3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코사인 알파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코사인 알파 같은 경우에는 코사인 알파는 이거분의 이거니까 5분의 3. 그 다음에 사인 알파 같은 경우에는 이거분의 이제 요거분의 요거니까 5분의 4가 되겠지. 그 다음에 코사인 베타. 코사인 베타 같은 경우에는 요거분의 요거죠. 요거분의 요거. 그러니까 루트 5분의 2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인 베타는 요거분의 요거라고 할 수 있으니까 루트 5분의 1이라고 하면 되겠네. 그래서 결국에는 5 루트 5분의 6 플러스 4 하면 되겠네. 그러면 10이잖아. 그럼 약분되면 루트 5분의 2가 되고, 요거 좀 정리하면 5분의 2 루트 5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라고 하면 되겠네. 자, 수능 문제 별거 없죠?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7번 백악공식과 반각공식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2, 4분면각에 대해서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3분의 1 때 다음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2, 4분면의 각이라고 한다는 건 그럼 제가 이렇게 쓰면은 여기 세타고, 그럼 여기 3, 2니까 그럼 여기는 이제 루트 5가 되겠네. 그지? 그러면은 이제 사인 알파 같은 경우, 사인 세타라고 할까요? 사인 세타네. 사인 세타는 3분의 루트 5.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3분의 2, 탄젠트 세타는 2분의 루트 5인데 2, 4분면이라 쓰니까 사인만 플러스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인 2세타는 우리 공식이 뭐였지? ESC,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ESC. 그래서 2 곱하기 사인 세타 자리에다가 3분의 루트 5 집어넣고 코사인 세타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2를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래서 9분의 마이너스 4 루트 5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코사인 2세타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공식이 있는데 어차피 코사인이 나와 있으니까 2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로 계산할게요. 그래서 2 코사인 제곱 세타 하면은 9분의 4 빼기 1이 되는 거니까 9분의 8이니까 마이너스 9분의 1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맞죠? 자, 그렇게 됐고 이제 탄젠트 2세타. 탄젠트 2세타는 1마 탄탄 그럼 제곱이 되고 탄푸탄 그럼 2탄젠트 세타가 되겠네요. 그치? 탄젠트 세타가 2분의 루트 5니까 대입을 하면 여기 제곱하면 4분의 5가 돼요. 분의 그 다음에 2탄젠트 세타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네. 그러면 여기는 4분의 마이너스 1이고 얘는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이니까 어차피 플러스가 되고 그래서 4 루트 5가 되겠네요. 자, 사인 2분의 세타 반각인데요. 요거는 일단 먼저 제곱으로 가야 돼. 사인 제곱 2분의 세타가 반각 공식의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였어요. 그죠? 근데 우리 코사인 세타가 아까 마이너스 3분의 2였으니까 여기다 대입을 하면 이게 플러스 3분의 2로 바뀌어서 결국 위에가 3분의 5가 되고 여기는 2분의 1이 돼서 6분의 5가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사인 2분의 세타는 루트 6분의 루트 5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이너스 루트 6분의 이렇게일 수도 있어요. 그쵸? 둘 중 하나인데 이건 어떻게 판단하냐면 아까 세타가 제 2, 4분면 각이라 했거든요. 그러면 2, 4분면 각이라는 건 세타가 이제 2분의 파이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다는 뜻인데 그러면 이걸 절반 때리면 2분의 세타는 2분의 파이랑 4분의 파이야.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45도나 90도 사이니까 얘는 1, 4분면 각이에요. 그죠? 그래서 1, 4분면 각에서는 사인, 탄젠트, 코사인 다 양수란 거 알 수가 있으니까 요거 지워지고 요것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코사인 2분의 세타, 탄젠트 2분의 세타는 요거는 이제 뭐 각각 또 반각을 쓰지 말고 어차피 사인 2분의 세타를 아는 거니까 여기 2분의 세타라고 한다면 얘는 루트 6, 여기는 루트 5라고 해서 그럼 남은 건 1 아냐? 이렇게 계산해서 코사인 2분의 세타는 루트 6분의 1이라고 하면 되고 탄젠트 2분의 세타는 1분의 루트 5에서 이렇게 하면 돼요. 어차피 둘 다 1사분각이니까 플러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위에서는 그럼 왜 그렇게 안 풀었어요? 위에서도 사인 2세타를 구한 다음에 그냥 삼각형 그래서 풀 수 있잖아요. 위에서는 왜 안 되냐면요. 위에서는 제가 만약에 이제 2사분각이니까 2분의 파이에서 세타가 이제 파이 사이였죠. 그러면 이제 얘는 2배 할 경우 2파이고 여기는 파이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3, 4분면, 4, 4분면 둘 다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부호를 확정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백악 공식을 이용해서 부호를 결정해 줘야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필수 예제 8번입니다.
백악공식과 방각공식의 도형 활용인데요. 자, 그림과 같이 원점에서 x축에 접하는 원C가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접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y는 3분의 2x랑 만나는 점. 그러면 이 말은 제가 만약 이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그럼 탄젠트 세타는 이 직선의 기울기 3분의 2랑 동일하겠네. 그리고 또 이거랑 이제 원점 아닌 점을 P. 그럼 얘도 이제 접선이네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점 P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 원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이 이렇게 있으면 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렇게 뭔가 접하고 여기서도 이렇게 접한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쫙 접점 그으면 만약에 제가 이렇게 이으면 요 삼각형 요 각도랑 요 각도가 동일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면 이 길이랑 동일하니까. 그래서 2등분 삼각형이라서 요거 각이 똑같거든요. 그럼 여기가 세타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얘는 2세타가 되는 거거든. 그럼 결국에는 지금 현재 물어보는 게 이 접선의 기울기를 물어봤어요. 요거 기울기. 그럼 요거 기울기는 지금 현재 x축과 양의 방향에서 이루는 각이 2세타니까 결국 정답은 이것은 탄젠트 2세타를 구하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 탄젠트 백악 공식이고 얘는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세타 분의 2 탄젠트 세타고 우리는 탄젠트 세타 값을 아니까 대입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1 마이너스 9분의 4 분의 얘는 3분의 4가 되는 거야. 그러면 9분의 5분의 3분의 4가 되는 거니까 이거 약분돼서 3. 그래서 결국엔 5분의 12라고 답을 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문제.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평면 위에 있는 사각형 OABC가 있는데 OA, OB, OC가 다 같대. 그러니까 이 길이가 모두 같다란 뜻이야. 그러면 뭔가 얘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원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럼 쌤이 원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을 쌤이 그렸어요. 그 다음에 AOB는 이제 2분의 1 BOC가 세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현재 보면 세타고 여기가 2세타고 그리고 코사인 세타가 10분의 9일 때 문제에서 BAC 각도는 요걸 말하는 거야. 여기가 알파. 여기 알파. 그 다음에 BCA는 여기가 베타예요. 그러면 보세요. 알파라는 애는 여기가 현이야, 지금. 얘를 현을 기준으로 지금 보면 이거거든요. 그럼 얘는 이게 원주각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해도 얘가 알파가 되는 거야. 요렇게 해도 알파가 되는 거야. 다 알파가 되는 건데 그럼 얘가 알파면 얘는 중심각이니까 얘가 지금 얘가 2배거든. 근데 얘가 현재 2세타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알파는 세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이 친구를 현우의 입장으로 보면 얘 현의 입장에 보면 얘는 원주각이야. 그럼 얘는 중심각이고 역시 2배 차이니까 현재 얘가 세타니까 쟤는 절반. 즉 베타는 2분의 세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럼 문제에서는 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럼 세타에서 2분의 세타를 빼란 뜻이니까 결국에는 사인 제곱 2분의 세타를 말하는 거고 이건 반각에 의해서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근데 코사인 세타를 줬네요. 그러니까 요거 자리에 10분의 9를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위에는 10분의 1, 여긴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20분의 1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결국에는 요걸 이용해서 요 원이라는 보조도형을 그릴 수 있냐 없냐 그 아이디어가 이 문제를 풀게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9번입니다. 삼각함수 합성인데요. 자, 요것을 이제 R 사인, 그러니까 사인 합성해달라는 뜻인데 R은 0보다 크고 알파는 0과 2파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합성을 좀 하고 싶은데 각도가 다르죠. 각도가 다르면 합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 먼저 덧셈 정리로 풀게. 그러면 요거는 사, 그 다음에 코사인 6분의 파이, 코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이죠. 플러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사인 6분의 파이 2분의 1이죠.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러면 약분하면 사인 세타 여기 앞에 루트 3 붙고 얘는 약분하면 1인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 2 코사인 있으니까 결국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러면 좌표만 보면은 루트 3 마이너스 1이야. 사인 합성할 거니까 자 그림 그릴게. 루트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요렇게 되고 그럼 여기 좌표가 이제 루트 3, 마이너스 1이 되고 길이는 2가 되겠지. 그럼 결국에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성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2에다가 사인 그리고 이제 세타 플러스 알파가 되는데 이 알파는 이 동경에 나타내는 각도야. 근데 동경에 나타나는 각도를 0과 2파이 사이로만 맞춰달라 했거든요. 그럼 그 소리는 뭐냐면 이제 요렇게 쓸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지? 근데 얘 보면은 특수각이죠. 1이고 이게 2니까 이게 특수각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각도가 6분의 파이거든. 그러면 우리는 이제 0과 2파이 사이로 맞춰야 되니까 요렇게 각도를 써야 돼. 그래서
6분의 이제 2파에서 6분의 파이 뺀 거로 써야겠지. 그래서 알파 자리에다가는 이제 2파이에서 6분의 파이 뺀 거로 들어가서 결국에는 6분의 11파이라고 써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6분의 파이를 써도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쓰면 안 된다. 0과 2파이 사이로 그 각에 해당하는 것만 써달라 했으니까 6분의 11파이로 써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럼 다음 문제. 자, 필수예제 10번. 자, y는 sin x 마이너스 루트 3 코사인 x 플러스 1의 주기, 최대, 최소, 그리고 그래프까지 그리래요. 그러면 요거 일단 합성을 또 해야 돼. 그래서 y는 이제 sin x 마이너스 루트 3 코사인 x 플러스 1인데 지금 이게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같이 섞였으니까 그래프 어떻게 그럴지 모르겠죠. 하지만 우리는 합성을 배웠잖아. 그러니까 사인이랑 코사인을 하나로 합칠 거야. 그래서 쌤이 합성을 할게. 사인 합성을 할게요. 그러면 요거 1, 마이너스 루트 3이라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면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1, 이제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그럼 이렇게 그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바뀌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 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 그리고 사인 x 플러스 알파인데 얘도 특수각이야. 여기가 지금 보면은 3분의 파이거든? 그럼 요거를 나타내는 아무 동경 제일 쉬운 게 요거죠. 요거 마이너스 3분의 파이. 그래서 요 알파 자리에다가 2 사인 x 마이너스 3분의 파이를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에 요 플러스 1을 그대로 여기다 붙일게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요 함수가 어떻게 탄생됐냐면 y는 2 사인 x 마이너스 3분의 파이 플러스 1로 우리가 고칠 수 있게 된 거야. 자, 이제부터는 수학 1에서 나오는 문제가 되겠죠. 그죠? 이제 최대, 최소, 주기, 그래프 그리는 거. 자, 주기 같은 경우에는 요 x 앞에 개수를 보죠. 요 x 앞에 개수를 1이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를 b라고 한다면 이제 절대값 b분의 2파이가 주기 함수 공식이지. 그지? 그지? 그래서 주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x 앞에 개수가 1이니까 그냥 2파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 최대값. 자, 최대값은 여기 요 앞에 개수 여기 요거를 이제 양수시킨 게 2죠. 거기다가 여기 지금 더하기 1을 올랐으니까 플러스 1 해서 결국에는 3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최소값은 자, 그러면 얘가 2면은 이제 제일 최소일 때 마이너스 2인데 더하기 1을 했잖아요.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1 해서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지? 그다음에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래프를 그리려면 이 그래프는 먼저 y는 2 sin x 그래프를 쌤 먼저 그릴게. 요 그래프를 먼저 그릴게. 그러면 자, 2 sin x는 1, 2 이렇게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1, 2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가 이제 여기 파이, 여기 2파이 이렇게 마이너스 파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림이 여기까지 왔다가 가는 거지.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갔다가 그 다음에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가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긴 그래프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지금 x-3분의 파이야. 그 소리는 오른쪽으로 3분의 파이만큼 이동한 거야. x축 방향으로 3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그럼 평행 이동한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게 지금 현재 파이죠. 여기가 2파이. 그럼 여기를 이제 3등분 했을 때 한 칸이 3분의 파이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한 칸만큼 평행 이동하면 되겠네. 그래서 한 칸만큼 이렇게 평행 이동할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실 여기가 여기 이렇게 지나야 돼. 이렇게 평행 이동했고 이 상태에서 이제 플러스 1 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1 했다는 건 이걸 위로 올렸다는 거지. 그럼 지금 그림 그린 게 아까우니까 위로 올렸으면 그냥 x축을 하나 내리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x축이니까 x축을 한 칸 이렇게 내리자. 그래서 여기를 x축이라 하자 이거지.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여기를 이제 x축이 아닌 척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x축이 아닌 척 하면 되겠지. 그치? 그리고 여기를 이제 3으로 고쳐야지. 3, 여기 2, 여기는 1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로 고치면 되겠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대충 이렇게 생긴 거예요. 어차피 그래프는 이제 대략적인 모습을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만 그려도 상관없겠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 자, 필수예제 11번입니다. 삼각함수의 합성과 도형 활용이에요. 자, 지름이 2인 상태에서 점 P에 이제 호 위에다 점 P를 잡았어요. 그랬을 때 4AP랑 3BP의 최대값과 그때의 탄젠 세타를 구해달라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면 얘를 그냥 쌤이 세타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 빗변이네. 그럼 이 길이는 어떻게 표현된다고? 그렇지. 얘는 2 코사인 세타로 표현되고 얘는 2 사인 세타로 표현이 되는 거야. 이 길이랑 이 길이는 각각. 자, 그러면 표현이 됐고 그럼 그대로 대입할게. 그러면 4AP 더하기 3BP는 AP 자리에다가 2 사인 세타 집어넣으면 8 사인 세타가 되고요. 그 다음에 BP 자리에다가 2 코사인 세타 집어넣으면 6 코사인 세타가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합성을 시킬 수 있어. 그래서 사인 합성을 하면 결국 8, 여기 6,
그러면 이렇게 그어서 요 점이 이제 8,6이 되고 요 길이는 6, 8, 10이죠. 그죠? 그래서 요 각을 쌤이 알파라고 한다면 이 길이는 이제 10, 그 다음에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어쨌든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는 최대값이 1이니까 결국 최대값은 얘가 1일 때, 즉 최대값은 10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최대값은 10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탄젠트 세타를 구해달래요. 이때 탄젠트 세타를 구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럼 얘가 1이 돼야 되니까 그럼 결국 세타 플러스 알파는 사인은 언제 1이 돼? 그치, 2분의 파일 때 1이 돼. 그래서 세타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치? 그리고 우리 여기서는 이게 특수하게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우리가 정보로 적어준다 했지. 그래서 사인 알파는 10분의 6,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는 10분의 8, 그리고 탄젠트 알파는 8분의 6 이렇게 쓰지. 그지? 그러면 문제에서는 결국 탄젠트 세타를 구해달라 했어. 근데 탄젠트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고 얘는 이제 2분의 파이니까 역수가 되죠. 그래서 얘는 이제 코탄젠트 알파가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탄젠트 알파 분의 1이 되는데 우리 탄젠트 알파가 8분의 6이니까 역수치하면 6분의 8. 결국 3분의 4가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그때 탄젠트 세타 값은 3분의 4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아시겠죠? 자, 이로써 4강 삼각함수 덧셈 정리 관련된 개념 정리 문제풀이 모두 마쳤습니다. 자, 여러분들 강의 듣느라 너무 고생하셨고 스스로 문제 풀면서 개념 문제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안녕.